마곡 앵플러스 허브와 한국 엑셀러레이터 협회가 함께하는 시드 크레센도 제2회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드 크레센도 시간입니다. 저희가 1회차에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과 관련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대표님을 모시고 아주 심도 있게 그리고 재밌게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첫 번째다 보니까 어색함도 많았고요. 물론 두 번째라고 해서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도 굉장히 어색하지만 그래도 나름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다는 주변의 평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재밌는 아이템 그리고 재밌는 사업거리를 가지고 계신 대표님을 모시고 깊이 있는 얘기 그리고 이분의 성장성에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깊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파트너님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경아 강파님. 네, 안녕하세요. 헥사곤 인베스트먼트 컨설팅의 강경화 팀장입니다. 저희 헥사곤은 이제 스타트업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기업 밸류업 활동 그리고 마지막 엑시트, IPO, M&A까지 도와드리고 있는 엑셀러레이터입니다. 오늘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습하셨나봐요. 굉장히 잘하시네요. 긴장되는데. 자, 제 옆에 이제 서대웅 서파님 오셨습니다. 네, 저는 인투인 벤처스의 서대웅 이사입니다. 서대웅 파트너라고 해서 서파라고 서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저희 이제 초기 기업들을 주로 많이 만나 뵙고요. 엑셀러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대표님 자료들 미리 봤고요. 좀 재미있게 제 역할은 조금 재미있게 또 용어도 좀 쉽게 돈 어떻게 버실 겁니까? 혹은 어떻게 지금 벌고 계십니까? 뭐 어디 투자를 가장 받고 싶으십니까? 좀 쉬운 용어들로 제가 좀 재밌게 하는 역할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서 이제 진행을 맡게 됐고요. 한국 엑셀러레이터 협회 사무국장 맡고 있는 공성현 공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이라 첫 번째 시간에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시간을 거의 저희가 했더라고요.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한 시간이 됐는데 오늘 두 번째는 걱정이 좀 됐습니다. 네. 어제 잠이 안 와서 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바람에 좀 어지럽긴 한데 아무튼 두 번째 시간 즐겁게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혹시 두 파트너님 드론 해보신 적 있습니까? 드론 많이 봤죠. 근데 제가 조종해본 경험은 없어요. 네. 드론 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저도 해본 적은 없는데, 근데 요즘 워낙 이제 이슈가 많잖아요. 전쟁에서도 쓰이고, 그렇죠. 네. 워낙 투자 열기도 지금 뜨겁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오늘 IR. 제가 사는 동네는 이제 축제에 불꽃을 안 터뜨리고 드론을 다 띄우더라고요. 그래서 드론으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즐겁게 드론 비즈니스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 또 마침 드론 비즈니스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누실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클로버의 최태인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리죠. 네, 안녕하십니까. 클로버 대표 최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비즈니스의 주제를 하늘의 고속도로를 만드는 기업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뽑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첫 장부터 되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보게 됐습니다. 뭐 대표님께서 클로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시긴 할 텐데 저희가 미리 자료는 봤지만 한번 시간에 상관없이 충분한 얘기들을 이 클로버 소개를 하시면서 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화면 보시면서 이야기 좀 해볼까요? 저희는 이제 클로버란 뜻이 원래는 이제 로버가 이제 라틴어로 오크나무란 뜻이고요. 클은 이제 한글명이라서 큰 나무가 되고 싶어서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하나의 좀 큰 디딤돌이 되고 싶어서 클로버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저희는 이제 뭐 좀 전에 이제 드론 회사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드론 회사는 아니고요. 그냥 소프트 회사입니다. 소프트 회사고 저희들은 이제 플랫폼을 개발하는 회사이고요. 모든 이제 대부분 이제 그라운드에서 아마 자동차나 고속도로를 보시게 되면 차량을 빨리 가기 위해서는 고속도로를 진행하시게 되는데 저희들은 하늘에 그 고속도로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공역을 분리하거나 뭐 그 하늘길을 만들어서 나중에 톨비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 혹시 이 영화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1997년도에 제 5원소란 영화고요. 이게 불과 25년 전에 했던 영화인데 저기는 이제 드론 에어택시라고 보통 요즘 에어택시라는 이제 그때 날아다니는데 도심 기간에 저기에 핵심 포인트는 교통관제예요. 저걸 어떻게
공역을 분리해서 어떤 에어택시는 어디로 날아가는지 어느 지점을 가는지 저게 어떻게 분리할까가 제일 최대 고민이었어요. 저는 저희 이제 개발한 지가 한 8년이 됐고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근데 이제 회사는 한 이제 4년 차로 이제 돌아가는 상태고요. 네네. 이 제품을 만든 지가 꽤 됐고 저희들은 저 공역에 대한 부분만 저기 포커싱해서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 저기 이제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이제 공역에 특정 포인트를 둬서 저게 데이터를 얘기거든요. 날씨 정보부터 시작해서 뭐 실제 저 포인트마다 비행이 날아게 되면 비행 정보라든가 뭐 미세먼지 정보라든가 관련 환경 센서 정보라든가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나서 저거를 이제 드론을 만들 때 드론이 비행하실 때 저 그 데이터를 갖고 최적의 경로를 맞춘다든가 그 아니면은 그 위험한 지역이 아닌 지역을 비행한다든가 할 때를 쓰는 특허 기술입니다. 그래서 국내 해외 특허를 다 저희들이 다 등록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이 기반으로 통해서 저희들이 관제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저희들은 뭐 2D를 못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요즘 얘기는 디지털 트윈, 향후에는 이제 메타버스라고 얘기하는 그 기반이 다 3D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서비스라고 해서 디지털 트윈 기반의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3D 지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도심에 그 모터사이클 통해서 택배를 딜리버리 서비스 한다면 실제는 건물 사이로 돌아다녀야 되면 실제 3D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3D 공간에서 저희들을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저희들 목적이고요. 뭐 당연히 저희들이 매핑 회사는 아니에요. 이런 매핑을 잘하는 회사와 공간정보 회사와 협업을 해서 그다음에 기체를 잘 만드는 회사와 협업을 해서 드론기를 만들어서 저희들을 관제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아마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기는 이제 송도 지역이었고요. 일단은 뭐 서울시를 안 한 거는 서울시가 지금 현재는 S맵이라는 지도를 갖고 있어요. 저거는 이제 국토부가 갖고 있는 V월드라는 지도고요. 저 기반을 통해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해서 뭐 UAM 아까 이 에어택시라든가 드론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저게 일일이 하늘길이 보통 이제 코리도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실제 저 코리도를 만들어서 비행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송도에서 인천공항을 가거나 김포가 가는 에어택시를 비행하거나 아니면 도시를 관제하는 드론을 통해서 관제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3D 기반으로 정말로 어떻게 가는지 시뮬레이션 통해서 하는 거고요. 만약에 기체가 있다면 비클이 있다면 당연히 업로드해서 미션 비행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단점은 장점은 뭐냐면 저 길을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스타트 엔드 포인트만 주어지면 인공지능이 아까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항로를 만들어서 해주는 이 서비스 모델입니다. 이제 저희들 이제 특허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이제 공역을 분리하냐면 실제 특정 지역을 저렇게 분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전체적으로 공역을 분리하거나 하거나 아니면 도심 지역을 내가 딜리버리 서비스 한다면 그 지역을 하게 되면 포인트 클라우드처럼 저 포인트가 다 생깁니다. 저 이유는 뭐냐면 어느 지역은 건물이 있어 없어요라고 인식을 해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갖고 스타트 엔드 포인트만 주시면 그 다중 기체를 한꺼번에 충돌하지 않게 비행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들 이제 특허 기술이고요. 저 기반을 통해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딜리버리 서비스 하기 위해서 왼쪽 모델이 이제 V월드라는 지도고요. 실제 이제 오른쪽 모델이 저희들이 드론을 통해서 매핑을 해서 3D 지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V월드 아까 그 전에 있는 V월드 지도는 실제 3D 지도가 아니고요. 생각보다 3D 지도가 완성이 안 된 거는 저렇게 매핑을 통해 3D 지도를 만들고 나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들 또 기본 모델이기도 하고요. 당연히 저 맵은 저희들이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공간정보 회사가 잘하는 회사와 협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저것도 아마 최근에 CU가 그 영어로 해서 이제 드론 딜리버리 서비스 한다는데 저희 플랫폼 갖고 이용한 겁니다. 아, 네. 예. 그냥 무조건 한 게 아니라 영월에 저희들은 저 제품을 납품을 해서 판매를 해서 저 플랫폼 기반으로 서비스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저희들이 이 기술을 잘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스마트 시티 관련된 그 플랫폼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통합 플랫폼이라는 통플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건데 있는데 저희 회사의 팀 멤버들이 다 스마트 시티를 했던 팀들이어서
그 스마트시티 관련된 기반 플랫폼 기반으로 저희들이 드론 관제 플랫폼을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있는 오픈 소스를 갖고 개발한 게 아니라 데이터 프레임워크 자체가 또 전혀 다르고요. 뭐 1초 단위로 트랜잭션 처리하는 수도 수십만 건도 처리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어떤 기체를 다 붙여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기반 기술을 얘기하는 AI라든가 GIS 관련된 정보, 관련된 이제 매핑 정보 이런 기반 기술을 다 갖고 있다 보니 여기에 제 사업을 접근하는데 되게 수월하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뭐 기존의 모델이 뭐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컨트롤을 갖고 하나의 미션 수행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플랫폼이라는 기반에 하나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둬서 한 사람이 다중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다중 드론을 갖고 다중 서비스하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게 저희들 기본 모델이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드론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잘 하지 않고 잘하는 회사와 협업하는 게 저희들 목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컨트롤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다 하는 거고요. 거기에는 AI도 들어가고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서비스 관련된 제어하는 이런 부분들을 다 저희들이 다 관여를 하고요. 실제 저희들이 드론을 못 만드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드론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드론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회사이다 보니까 접근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를 잘하는 회사가 협업하는데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서비스를 잘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요즘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아까 얘기하는 어떤 사업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으면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지금 현재 접근을 해서 지금 현재 그 사업을 좀 확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 페이지, 향후 페이지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CS2021 2년 동안 혁신상을 수상받았고요. 이거는 뭐 저희들이 창업하자마자 연속으로 수상받은 거고, 뭐 또 내년도 2023년도에 CS를 냈는데 지금 현재 뭐 엠바고 상태여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연속 저희들이 좀 수상한 걸 또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기술 레벨은 다 인정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좀 그러니까 저저번 주에 저희들 두바이 가서 자이텍스라는 데 가갖고 1등을 했습니다. 그 IR 대회 나갔고 한국 기업은 한 100개 정도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외국 기업 한 700개 정도 참여해서 거기서 당당하게 1등 1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두바이 같은 특징이 뭐냐면 거기는 이제 도시가 새로운 도시를 개척하는 거여서 에어택시를 2023년부터 띄우겠다는 그 포부를 갖고 있어요.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관제 시스템이 저희들의 좀 이슈가 됐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시장은 뭐 우리나라 지금 현재 2025년 기준으로 그랜드 챌린저 UM의 그랜드 챌린저 사업을 통해서 모든 대기업이 다 이 사업에 좀 포커싱돼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 사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은 뭐 사이트를 많이 개발하려고 하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드론에 관련된 뭐 그 골프장 관리라든가 농업 방지라든가 지제체 관리라든가 아까 딜리버리 서비스라든가 산림 감시, 해양 감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사이트를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이런 서비스 모델도 저희들이 계속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좀 이제 노하우가 쌓이게 되면 향후에 UM 시장까지 이제 컨트롤 제어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서비스 서플라이드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의 시장의 어떤 진입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까 저희 제품 1.0 버전이 2019년도에 시작을 해서 2020년도에 그 두산 DMI라는 지금 수소 드론이 있을 겁니다. DMI라는 거기다 저희들 제품을 좀 쓰고 있고요. 유지 보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는 이제 작년에 영월에다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농업 방제도 뭐 한 사람이 다중 드론을 띄워서 하는지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농업 방제는 하나의 기체 갖고 3명이 좀 오퍼레이터가 3명이 좀 붙어서 좀 하고 있거든요. 이걸 한 사람이 뭐 여러 대를 동시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런 때 사이트 서비스를 뭐 계속 개발을 또 하겠지만 일단은 핵심 기술을 또 개발하는 이제 과제, 정부 과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DNA 5G 기반의 DNA 플러스 과제나 아니면 무이동체 원체 기술 개발 이런 사업들은 실제 드론 관제는 다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뭐 기체를 만든 게 아니라 무조건 관제 쪽에만 포커싱 돼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올해 이제 사업이 끝나는 V월드 과제에 저희들이 이제 최종 이제 완료하는 사업 과제, 저희들이 주관사이면서 하는 과제가 이제 있습니다. 뭐 저희가 회사 플레이어들 보면 솔직히 얘기하면 국내에는 경쟁사가 없고요.
그 다음에 해외도 솔직히 3D로 공역 분리하거나 이런 서비스 하는 데는 저희들이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많이 비교하는 게 드론 회사들, GCS라고 하는 이제 서비스 하는 회사들이 이제 그 외국 기업인 그 UGCS라든가 플라이트 베이스라는 회사들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기능적인 면들은 이쪽이 더 강하지만 실제는 공역에 대한 뭐 공역 설계하거나 뭐 검증하거나 관제하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탑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타겟은 일단은 드론 관제 시장을 첫 타겟을 하고 있고요. 이 시장은 생각보다 매년 예측한 시장보다 커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지금 모든 대기업들이 다 뛰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이나 항공관제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ATM이나 에어 트래픽 매니지먼트라는 이런 모든 공항에 있는 이런 항공사들도 이런 UTM 사업에 다 뛰어들고 있고요. 이걸 뭐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고요. 아마 SKT도 드론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뭐 LG U+부터 해서 뭐 KT도 당연한 거고 있고요. 뭐 대한항공도 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모든 사업들이 다 뛰어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규모보다는 엄청난 시장이 지금 그 예측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좀 글로벌하게 진출하기 위해서 좀 다양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완스카이라는 회사는 원래 위성 쪽으로 되게 탁월하게 돼 있는 부분이에요. 좀 탁월한 회사인데, 그 현대자동차가 미국의 UAM 사업에서 슈퍼럴이라는 회사를 차렸는데, 그 중에 UTM 관련된 UMTM 관련된 관제진을 완스카이랑 협업을 했어요. 근데 이 완스카이는 저희랑 협업을 했습니다. 이게 좀 약간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컨티스트에서는 이제 인천공항, 김포공항의 ATM, 아까 얘기한 항공관제하는 프로그램이 프리컨티스트라는 회사예요. 유럽 마켓 85% 차지하고 있고요. 아마 ATM기에서는 거의 삼성입니다. 독보적인 존재이고, 이런 회사들도 저희랑 NDA 계약과 MOU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저런 회사들과 협업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첫 번째는 저희들이 항공관제를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프리퀀티스라는 회사랑 협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UMT에서는 뭐 적어도 이성이라든가 이런 그 기본 기술도 필요한데, 그래서 완스카이랑 협업을 하는데, 저기도 다 UTN 사업을 다 준비하고 있고 제품도 다 있습니다. 결국은 적과의 동침을 다 하고 있는 거고요. 저쪽에 있는 회사들과 협업을 같이 하고 있지만 결국 저희들과도 협업하는 이유 중 하나가 3D로 관제하는 거 저희들이 전 세계에서 넘버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업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뭐 지금 현재 사업은 이제 완스카이랑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글로벌하게 진행하는 것들도. 저희들은 이제 공간에 좀 많은 기회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저희가 비즈니스학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원래 김삿갓이 대동강은 국가 거지만 물은 개인이 팔듯이 공역은 국가 거지만 저희들이 만들어서 공역을 만들어서 우리가 팔아보는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들이 키로당 100원입니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번에 이제 두바이에서 발표할 때는 키로당 1000원입니다라고 해서 1달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더 히트를 쳤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UM 타겟에서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 비용을 얘기를 해요, 많이. 그러면 그 비용을 이제 여기서 한 30km 정도로 친다면 3만 원 내도 누구나 다 낼 수 있는 비용이라는 거죠, UM을 타기 위해서는. 그래서 공역에 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걸 이제 비용을 발생시키는 이런 사업이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제일 기술 레벨이 잘 됐기 때문에 아마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시작할 때 그 드론을 하는 회사라고 말을 한 게 되게 부끄럽네요. 그보다 훨씬 더 상위단에 계셔서 더 큰 비즈니스를 가지고 계신데, 제가 아주 작은 그런 상품적인 수준에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제가 오히려 되게 부끄럽습니다. 아무튼 뭐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 하늘 고속도로를 낸다고 해서 그 키워드만 봐도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라고 생각은 들었는데, 이런 비즈니스가 있다는 건 처음 알았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서파님? 네, 뭐 매년 예측했던 시장보다 더 커지고 있다는 게 사실은 다른 카테고리들이 잠깐씩 막 주목받다가 바이오, 뭐 반도체 이러다가 약간씩 이렇게 주춤할 수가 있는데, 얘는 이렇게 가는 것들이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뭐 아까 제가 약간 편하게 돈 어떻게 벌고 계시니까 뭐 지금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이따 여쭤보겠지만 네 워낙 글로벌리 특히 두바이에서 이렇게 한 800개 회사 중에 1등 하신 거 좀 축하드리고 아, 감사합니다. 네네. 뭐 이런 쪽에 제가 전문 지식이 막 테크니컬리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어떤 지금 현재 투자의 단계나 앞으로의 맵이나 뭐 그런 것들 좀 이따가 궁금한 것들 여쭙고 예. 싶습니다. 강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이제 클로버 스튜디오는 드론 산업이지만은 특징이 있잖아요. 보통은 이제 하드웨어 관련된 걸 제조하거나 생산하고 개발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은데 이번에 회사는 이제 이동체의 동시 관제가 가능한 플랫폼을 이제 개발하고 이제 통합 관제 플랫폼을 이제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 특징으로 이제 보면은 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좀 특징적인 것이 다른 회사와는 좀 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이제 또 의문점도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다른 이제 하드웨어 같은 부분들을 안 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하드웨어를 하면서 이 플랫폼도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회사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이제 의문점이 들지만 여러 얘기를 좀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제일 좀 이렇게 궁금한 부분이 결국 시장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이게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저거는 국토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 정부에서 저걸 해야 되는데 민간에서 이걸 해서 통행료를 받는다? 이게 시장이 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 어떤 시장이 존재하는가요? 일단은 제가 너무 이제 큰 범위를 얘기를 하면 공감이 형성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서비스를 아까 사전에 개발한다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공역을 어떤 식으로 내가 서비스를 할 것인가가 이제 첫 번째 타겟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첫 번째 생각한 게 튜어리즘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제 관광, 드론 관광이라는 이제 드론을 통해서 촬영하는 거. 아마 TV나 이런 데 많이 보시게 되면 그 뭐 드론 통해서 촬영을 많이 하잖아요. 개인한테도 이런 촬영을 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제 제주도 가시게 되면 그 포토그래퍼가 사진 찍어주는데 보통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촬영하는데 한 30,000원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올 여름에 저희들이 한 게 저 사업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저기는 이제 해비치 호텔이고요. 제주도에 있는 해비치 호텔이고, 일단은 공역을 아까 밑에 왼쪽에 보시면 공역을 분리하는 포인트로 다 만들어 놓고, 실제 그 공역마다 포인트마다 경로를 만듭니다. 실제는 자동 경로. 그래서 특정 스팟에 얘는 뭐 나를 스크롤 형태로 좀 촬영해줘, 나를 뭐 줌인해줘, 줌아웃 해줘, 아니면 해변에서 나를 촬영해줘, 이런 형태를 경로를 만들게 되면 사람이 클릭하게 되면 그냥 자동으로 다 비행해 주는 겁니다. 사람이 비행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통해서 사람이 그 촬영해서 그 영상을 주는 형태로. 그래서 한 달 동안 저희들이 그 3분 촬영해서 30,000원씩 받았습니다. 해비치 호텔에서. 대박 났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상품은 현재는 해비치 호텔이 현대그룹 계열사다 보니까 이 본사에 올라가고 이 패키지 형태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최근에 요거를 이제 보고 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오세훈 시장님이 그 그레이트 선셋이라는 그런 이제 8월 달에 발표한 게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그 서울시랑 MOU를 했습니다. MOU를 했는데 거기 이제 스카이픽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강의 특정 지역에 촬영하고 싶은 곳, 아침 좀 보기 좋은 곳을 저런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촬영할 수 있게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올해부터 시범 사업을 통해서 내년에 좀 정부 쪽이 좀 한강 위주로 사업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도 저거를 듣고 나서 뭐 5개, 지금 현재는 저희들 사업 과제를 5군데 정도, 해운대부터 시작해서 광안리 뭐 특정 지역을 드론을 통해서 촬영을 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모든 그 관광지는 사람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는 게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골프장들도 그 대부분 이제 티업 나가기 전에 뭐 촬영해서 좀 하고 싶다라고 해서 골프장도 저런 그 많은 요구사항들이 많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거 하나 이제 패키지 형태로 사업을 했고요. 그 저게 이제 다 자동화해서 하는 게 아직은 이제 개발할 게 더 많습니다. 모든 걸 완전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키오스크를 통해서 이렇게 클릭하면 끝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러지 못하고, 또 법규상은 그 현장에 그 안전관리원이 하나 있어야 돼요. 드론을 띄우게 되면 누군가는 제어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이 좀 할 수 있지만 실제 생각보다 계산해 보면
한 사이트에 한 2천만 원 정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그 창업도 되지만 일단은 이제 일자리 창출도 당연히 다 가능하고요. 특정 이제 사이트마다 각 지역마다도 저기 뭐 관광 사업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형태의 사업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또 저희들이 좀 보고 있는 게 저 보면 이제 저희들이 또 하나 저희 서비스하는 모델이 뭐냐면 건설 시설물 관리. 보통 이제 건설하게 되면 특정 내가 저기는 이제 송도에 있는 오크우드라는 빌딩인데 만약에 저기 시설물에 클렉이 났는지 안 났는지 검사를 하고 싶어요. 아니면 뭐 대교라든가 이런 데 다리라든가 이런 데를 하게 되면 저희 2D면 어떻게 보이냐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여요. 위에서. 근데 저희 실제 저기 건물만 정보를 클릭하면 건물의 모형에 따라서 저 코리도를 구성해 줍니다. 그러면 실제 저 포인트마다 사진을 촬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촬영해서 클라우드 쪽에다 저장이 돼서 저 화면 저기 화면이 나쁘 좋은지 특정 면이 이제 나쁜지 좋은지 다 할 수 있게. 그래서 저희들이 저거에 그 이제 랩스라는 이제 저희들 제품을 해서 이번에 CS를 냈는데 되게 호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거에. 저는 이거 보면서 항상 이제 드론 관련 보면서 생각을 했었던 것이 이제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뭔가 이제 혁명적으로 뭔가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보면 항상 이게 법적 규제랑 안정성 방면이랑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시장이 특징이 그렇잖아요. 그게 같이 부수적으로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정부 공공기관 사업을 하시고 뭐 관광 사업을 같이 하시면서 그런 법적 규제 또 촬영을 하게 되면 사생활 침해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큰 이슈가 없었는지가 일단은 저희들이 촬영할 때 그거는 이제 개인한테 촬영할 때 다 이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쪽을 촬영할 때는 사람들이 이제 개인 침해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제 좀 못하게 저희들이 먼저 접근을 못하게 하고요. 그 시간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유지다 보니까 해비치는 이제 사유지다 보니까 그게 좀 통제가 좀 가능한 거고요. 저희들도 좀 이런 특정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이런 공중 이런 데는 좀 약간 리스크는 좀 약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약간 사립지가 저희들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특정된 뷰. 그다음에 공역은 저희들이 이쪽에 뭐 비행하겠습니다, 촬영하겠습니다 하고 내면은 바로 승인이 떨어지는 거니까 문제되지는 않고요. 일단은 최대 타이트가 사유지가 제일 좋습니다. 아까 저도 골프장이 왜 좋냐고 얘기한 게 골프장이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토부가 아닌 기업이 또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 공역이 설정이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역을 다 설정했잖아요. 비행하는 방법이 다 있잖아요. 그럼 다 제게 되는 겁니다. 그거 쓴 것만큼 돈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드론 관련해서 그런 법령이나 법규 제재 같은 것들이 해외에 비해서 어떤가요? 뒤떨어져 있나요? 아니면 지금 많이 저희들은 좀 규제가 많죠. 왜 그러냐면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서울시도 비행할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번 서울시랑 MOU 한 것도 규제를 좀 풀어주세요라고 한 것도 다 지금 현재 수방사니까요. 지키는 데가 국방부에다가 허가를 맡아서 아까 이제 그레이트 선셋 같은 경우도 한 2시간 동안은 이제 오세훈 시장님 벌써 다 허가를 맡았어요. 그래서 그 스팟에다만 촬영할 수 있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규제를 이제 풀어주게 되면 규제 센터박스로 규제를 풀어주게 되면 좀 자유화해서 좀 할 수가 있죠. 저는 이제 여기서 제일 의문인 게 결국 민간의 사업자가 특정 지역을 매핑화 시켜놓은 걸 당연히 이제 내가 매핑화 시켜놓은 드론의 뭐라고 해야 되나 이동선이잖아요. 근데 이런 유사한 기업들이 다 자기 지역에 매핑을 해놓으면 이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누군가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전체 매핑들이 잘 맞아서 사고 안 나게끔 지역과 지역을 옮겨 다닐 때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는. 당연히 이제 일반 이제 기존에 있는 이제 드론 회사들이 있어요. 당연히 모든 회사가 경쟁사고요.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조그만 드론 회사들 대부분 다 GCS랑 오픈소스 갖고 커스터마이징 하거나 아까 UGS 외상 기술을 갖고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거기 다 2D예요. 일단은 이제 2D고요. 3D로 한다고 해도 오픈소스 돼 있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정밀하게 정교하게 컨트롤하지는 못하고요. 저희들은 아까 V월드란 거 제가 뭐냐면 국토부 지도예요. 국토부 지도가 V월 3D 지도가 있는데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라고 이제 국토부 산하에 있는
그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랑 저희가 또 MO를 한 거고요. 그 V월드 기반으로 3D 매핑된 거를 협업할 수 있게 언제든지 쓸 수 있게 다 협업이 다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도는 국가 거지만 서비스하는 모델을 갖고는 당연히 관련된 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얘기한 그 드론 관련된 법규 제도는 그 뭐 공유기 됐든 뭐가 됐든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풀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예. 용인에 있는 골프장 예, 몇 예. 곳을 이제 클로버에서 이렇게 드론 매핑을 시켜줘서 거기서 예. 뭐 그 사전에 라운드 나기 전에 이제 뭐 촬영할 수 있게끔 혹은 뭐 둘러볼 수 있게끔 해준다. 근데 다른 그 용인 그 옆에 있는 다른 구역에는 또 다른 사업자가 예, 예. 매핑을 이렇게 시켜. 아, 예, 예. 근데 요 이 골프장을 지나가야 될 어떤 드론이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이 매핑을 어떻게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서 날라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우리나라 국토부에 이제 그 데이터로 공유하는 KUTM이라는 또 과제가 있어요. 예, 서버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는 지금 현재 저희 그 KUTM이랑 연계가 돼 있어요. 저희 플랫폼은. 예, 다른 그러니까 무조건 승인을 떨어지긴 원래는 이제 아직은 이제 법규 제도가 활발하게 돼 있지 않은데 모든 건 다 등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 비행하고 있어, 나 여기 쓸 거야, 이 공룡은 내가 쓸 거야 이런 것들이죠. 근데 다른 업체들은 지금 현재 그 사업을 개발하기, 그러니까 그 UTM과 개발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 그 UTM 사업을 하는 또 기관, 별도의 또 그 주관하는 또 기관들이 있잖아요. 거기랑 또 협의를 통해서 해놨는데 벌써 저희들은 과제를 통해서 다 진행되는 상태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저희 이제 좀 더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보자면 아까 뭐 관광용 상품, 그러니까 드론 관광 상품 그리고 골프장에서 혹은 뭐 시설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구상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단기 프로젝트성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실제 비즈니스 모델로 구현하고 싶은 궁극적인 건 어떤 게? 일단은 최근에 이제 울주군에 드론 관제 플랫폼 35억짜리 저희들이 수주를 했고요. 그거는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계속 작업을 통해서 했지만 일단은 지자체 드론 관제 플랫폼,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에 기반으로 하는 이제 드론 관제 시스템들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모든 지자체에 좀 필요한 거고요. 인천시도 당연히 필요하고 서울시도 필요해요. 그래서 서울시는 최근에 저희들이 MOU를 했고 그 시점에 이제 내년부터 스타트를 진행할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자체마다 드론을 띄우든 UM을 띄우든 등 관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그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이건 이제 공공이야. B2B나 B2G 형태 사업이다니까 좀 어쩔 수 없고요. 저희들이 아까 투어리즘, 그러니까 그 드론 이제 관광이라든가 이거 한 거는 결국은 B2C 시장을 접근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투자자들이 제일 먼저 물어본 게 언제 시장은 다 누구나 될 거라 생각하고 있지만 언제 됩니까? 얼마나 법니까? 라고 이제 매출 얼마니까 다 물어보는데 저희도 말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시장을 제가 리드한 게 아니잖아요. 그 조성이 됐을 때 저희들이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 제일 중요한 거고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그 지자체나 대부분 이제 기관들 만나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든 회사가 다 저희들처럼 할 수 있다 얘기를 해요. 다 관제 다 합니다. 뭐 3D도 됩니다 하지만 실제 제품이 없어요. 제가 물어보려 그러면 제품 가져와서 한번 시연 한번 해보세요 라면 아무도 못해요. 그건 SKT도 똑같고요. 다른 통 SA 아니면 K, L도 다 똑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들만이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글로벌하게 저희 3D로 관제하고 통합하는 건 저희들이 제일 앞서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고 그럼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게 아까 완스카이나 프링커테스가 저희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랑 MO를 하고 진행을 한 거지 단지 저희들이 뭐 시장을 분석해보면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되게 우스운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지금 현재 글로벌하게 진출해서 본트 글로벌이라고 또 좋은 파트너사가 있는데 거기에 또 저희들이 이제 멤버스로 등록이 돼 있어서 거기서도 이제 이게 시장 분석을 해서 저희들한테도 많은 얘기를 해주고 일본은 특히 재난 쪽에 되게 이슈가 돼서 좀 일본 쪽으로 진출하면 되게 좋을 거라고 저희들 어드바이저 좀 많이 받았고요. 미국도 저희들 관제를 되게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쪽은 드론 비즈니스는 거기가 중국이 확실히 지금은 꽤 많이 잡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중국이 제일 최대의 저희들 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왜냐면 하드웨어가 너무 안정성이나 신뢰성이 되게 확보된 상태에서 가격이 싼 가격으로 뭐 다라시계 DJI 개체라고 되게 유명해지지만 실제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그 글로벌 헬스 그러니까
일반 국가들이 디젤 기체를 못 쓰는 이유, 그러니까 뭐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어요. 가격이 싸니까. 우리가 그 정도의 스펙을 가지려면 1,000만 원 정도 드는데 거기는 200~300만 원 만드니까.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도 예전에는 2D로 했다가 최근에 3D로 지금 DJI가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놀라워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사실 이게 매핑이 메인이다 그러면 사실상 맵을 팔 수 있는 비즈니스의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맵은 국가 자산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요. 근데 국가 자산인데 특정 섹터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그 드론을 사용해야 되는 유저 입장에서 이 지역에 그 맵이 조성되어 있다 그러면 분명히 이제 페이를 하고 쓸 수 있는. 근데 물론 국가 자산으로서 그 통제 대상 혹은 관제 대상의 그런 길들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그 특정 구역에서의 비행할 수 있는 이런 맵들은 별도로 이렇게 그 섹션별로 이렇게 구현해 놓으면 충분히 페이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저희들도 이제 매핑한 데이터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아까 V월드에다 올려놓고 저희들이 쓸 수 있게 다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다 해놓은 상태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희 이제 그 서비스를 받는다면 저희들 쪽으로 그 데이터를 올려서 서비스할 수 있게 다 클라우드 베이스로 저희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용어가 이제 좀 명확해야 되는 게 대표님은 매핑은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그렇죠. 그 관제 솔루션 맞습니다. 시스템 플랫폼을 만드신다는 거고 예를 들어 고속도로도 그 민간 고속도로들이 그 있고 통행료를 받잖아요. 그럼 그 사업자가 받는 맞습니다. 거고 이제 그런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비즈니스 모델이 될 거다. 저희들은 무조건 공역에 대해 돈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되게 뭐 처음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공간에 돈이야라는 표현을 썼는데 되게 안 좋은 표현인 것 같아서 그래서 오피티니 되게 기회라 좀 많이 바꿨고요. 네네. 일단은 공역을 분리해서 설계하는 거는 저희들이 제일 좀 잘한다고 저를 생각하고 있는 거고 현재 그 코리도를 이렇게 구성해서 그러니까 이제 기체마다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기체를 어느 공역으로 해서 요 공역만 비행할 수 있는지 이게 이제 저희들 다 기술 레벨인 거고요. 에어택시가 그러면 두바이는 바로 내년부터 뭘 하겠다고? 2024년. 24년. 예. 4년부터. 서울시도 그거 발표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025년도에 비행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기체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가 좀 그렇지만 국가는 2025년 무조건 띄우겠다 얘기하지만 실제 기체를 띄울 수 있는 기체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간판이. 어쨌든 플랫폼을 이제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소프트웨어. 이거는 저는 근데 이게 궁금했던 게 만약에 지금 그 안정성이 가장 확보되어야 되는, 담보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현실과 다를 수 있는 그런 오차가 있을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일단은 기체가 정확한 위치를 잡을 수 있는 센서 기술이 보통 GPS라는 그 정밀일체 추기할 수 있는 기술만 있으면 되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트윈에 관련된 정확한 지도 맵 이게만 있으면 실제는 기본적으로 미션 수행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고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는 드론에 얘가 갖고 있는 센서를 통해서 회피하거나 충돌을 하거나 이런 기반 기술도 필요하죠. 아까 얘기하실 때 해외 특허까지 받았다고 하시는 게 좀 전에 얘기하신 공역에 대한 공역에 대한. 그래서 이게 이 기술 방면이 어차피 또 다시 그 시장의 규제, 법적 안정성이랑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그 공적인 부분에 그런 안정성 부분을 따라서 비즈니스가 움직이고 있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비즈니스 모델 또한 지금 국가가 어떻게 정책을 담느냐? 뭐 어저께만 해도 지금 국가 뭐 지자체 협력과 UAM 관련 법안 발의됐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제 이 회사가 우리 클로버 스튜디오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이 좀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적용을 잘 시키고 시장에서 이제 상용화되는 게 지금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투자사들은 궁금하거든요. 이게 현실화될지, 이게 어느 정도로 가능할지. 근데 이게 대표님한테 물어도 어떻게 보면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부랑 전 세계적으로 이제 통합적으로 움직이는 법안, 왜냐하면 사람들의 안정성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따라줘야지만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기술력을 너무 뛰어나다는 건 솔직히 알겠어요.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근시일 내에 이렇게 J컵을 그릴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내년부터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는 이제 서비스 모델 자체가 활성화되면 전국에 있는 제가 이게 그래프를 그래도 따져보면 한 군데 시작이 뭐 간략하게 2천만 원 정도 한다면 우리 매출만 다 1,000만 원 정도만 저희들이 들어온다 쳐도 그냥 단순하게 계산만 했더라도 뭐 이게 100군데 된다면 이제 단위가 또 달라진 거고요. 아까 또 하나 뭐 그 시설물 관리부터 해서 또 하나 또 서비스하는 모델이 또 있습니다. 아직은 제가 공개하기 좀 그렇고요. 그것도 지금 현재 지금 서로 달라고 할 정도로 그 서비스 모델이 저희들이 왜 그걸 잘하냐면 관제 시스템이 있고 공력을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법규 제대를 좀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죠. 따져보면 만약 여기까지 비행하면 안 되려면 비행을 안 하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비행하지 말아갖고 우리는 꼭 비행해야 돼가 아니라 비행하지 말하면 하지 말게끔 저희들 공략 설계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관점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순간 시장은 되게 커질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 B2B나 B2C 시장은 계속 가겠지만 현재 B2C의 시장은 저희들이 타겟을 했을 때는 큰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내년에는 큰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용어를 또 우리가 정리해 보면 뭐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뭐 B2G와 B2B의 차이, 그러니까 B2G는 이제 공공이고 B2B는 회사와 B2C는 고객과 헤비치 같은 그런 맞습니다. 비슷한 건데 그것도 확 더 커질 수 있다. 맞습니다. 거세요? 그리고 아까 이게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의 좀 차이점은 뭐냐면 국내는 저희들이 테스트 베드를 보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면 시장 규모가 너무 작고 근데 정말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그다음에 건물도 많고 근데 좀 다양한 기체를 테스트해 볼 수도 있고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만들 수 있어서 이거를 해외 시장에 하는 거는 또 다른 사업이다. 특히 이제 두바이도 이번에 이제 참가해서 두바이 잠깐 봤지만 거기는 내가 촬영하고 싶은데 촬영을 못 하는 거예요. 여기 드론 매번 날릴 수가 없는 거고 그 호텔이 멋있는 호텔이 많잖아요. 그걸 통해서 촬영하고 싶은데 그 두바이 가고 사람들 관광을 많이 요소를 한다면 당연히 두바이 정부나 이런 데도 되면 당연히 뭐 콜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는 다 똑같은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관광 산업이 특히 유럽도 똑같고 그다음에 뭐 중동 지역이라든가 이런 뭐 아시아 지역도 대부분 다 일반 관광 산업이 첫째 하도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다 보는 거고 일본 시장 좀 특이해서 제가 재난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다양하게 좀 다른 거고 미국은 딜리버리가 우선이에요. 거기는 좀 약간 좀 다른 거고 만약에 내가 당연히 또 뷰가 또 미국은 근데 워낙 스케일이 크니까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또 드론을 통해서 촬영해도 저는 나쁠 것 같지 않아요. 거긴 또 사람이 또 적은 거니까. 좀 각각의 나라별로 그 특징을 좀 문화적인 특징을 찾아서 저희들 서비스 모델을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이제 어쨌든 저희가 가지고 가는 비즈니스 모델이 단기성 프로젝트보다는 좀 장기적이고 계속 매출을 발생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그 SI 개념의 여러 지자체나 혹은 프로젝트성으로 들어가는 이 여러 사업들이 결국 사람과 시간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셨다 그러면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씩 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들어가는 사람의 공수보다 지금 이 클로버에서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나 혹은 노하우들은 어떻게 좀 유지를 하고 있는지 혹은 그렇게 공수가 얼마만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특징적 부분들이 있나요? 일단은 플랫폼이 기본 그 프레임워크 구축된 상태에서 서비스 기능을 추가하는 건 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훨씬 빨리 앞서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기술 이전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기술을 통해서 저희들 이제 플랫폼에다가 쌓는 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표님께서 우리 팀은 이렇게 좀 관리하고 있다. 혹은 우리 팀의 조직 문화는 이렇게 좀 유지하고 있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러니까 연구소는 일단은 반이 한 10명 정도 다 연구소 직원이에요. 근데 연구소 직원들은 다 20대예요. 30대가 없고요. 다 20대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영 쪽이나 이런 사업 관리 쪽은 다 시니어급이에요. 분리가 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을 뽑는 거는 연구소 소장이 권한을 주지 저희들이 뽑지는 않아요.
같이 일회성을 뽑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그 연구소가 대부분이 지금 일본에 가 있습니다. 학회, 아이러스라는 학회에 지금 참여를 하고, 그럼 매년 저희들이 얘기한 거 새로운 걸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같은 레벨에서 본인들이 어떤 거를 기술을 좋은 기술이 있으면 좀 체험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기회는 많이 줍니다. 저희들 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 다 내보내고요. 저희들도 뭐 1년 내내 아마 저희들이 CES 올해 CES도 시작해서 뭐 거의 안 가고 한 달에 한 번씩 전시를 많이 나갔거든요. 왜 그러냐면 2년 동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갇혀 있다가 그 주변에 또 그다음에 글로벌 기업들이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유튜브만 보고 있는 동안 한계가 있으니까 사업 비즈니스에 대한 모델은 저희가 고민하고 같이 고민을 하지만 실제 개발하고 진척하는 거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 좀 이런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좀 오픈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연구소 내에서 오픈하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뺏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부인하지는 못하는데. 이 자료에는 근데 왜 파이낸싱은 일부러 안 내셨나 봐요? 투자를 안 받았습니다. 네? 투자를 안 받았어요. 지금 하나도 하나도 안 안 받으셨어요? 받았습니다. 창조패시고 예. 그다음에 그럼 시드도 안 받으신 예, 거예요? 시대도 안 받았어요. 와, 잠깐만, 네. 돈 얼마나 있지? 아니, 투자를 지금 어떻게 뭐 유치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유치 계획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작년에 시드를 들어했다 제가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고요. 왜냐면 밸류,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금액이 있었는데 좀 맞지가 좀 않았고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회계법인을 통해서 저희 해외 밸류 가치를 좀 따져봤는데 밸류 한 324억 정도 나왔어요. 근데 이게 또 저희들이 그 전략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아직 비상장 회사랑 또 1대1 거기는 한 280억 정도 기업 가치가 부동산이 워낙 많아서 그 회사랑도 1대1로 이렇게 그 주식을 좀 쉐어를 좀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쉽게 접근을 못 하더라고요. 그 VC들이. 왜냐면 분명히 먹을 거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그 충분한 성장 가치가 있어 보이긴 한데 확실히 기술력 있는 기업이다 보니 지금 뭐 아직 투자는 안 들어왔지만 지금 이제 시드나 혹은 프리에 들어오실 분들은 굉장히 좀 많은 고민을 하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하네요. 그 같이 창업했던 친구랑 뭐 얘기를 해보니까 한번 가보자라고 얘기하는 게 맞고요. 엑시트도 저희들은 당연히 이제 투자자가 들어오면 대부분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하려고 해요. 그 우회 상장을 하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최근에 뭐 배민이 어떻게 엑시트 하는 것도 배울 점이 저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저만의 공이 아니라 같이 가고자 하는 투자자랑 같은 관계라 생각하면은 그걸 다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무튼 제가 처음 들어온 업체라고 소개한 거가 부끄러울 정도로 이야기를 나눠보니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이 있는 업체인 것 같고요. 저희 뭐 약점이나 뭐 집어서 이런 거 못 하시잖아요. 막 그렇게 좀 뽑아내려고 했는데 뭘 뽑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드론 관련해서 투자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네, VC에서도 투자를 많이 했고 하는데 이제 저는 솔직히 좀 개인적으로 궁금을 했던 게 이제 투자를 좀 받으면은 다른 사업들을 쉽게 이제 진척을 할 수 있잖아요. 시간을 단축해서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으셨던 거고 이때까지. 근데 이제 다른 드론을 제조하는 기업들이 이제 이런 통합관제 플랫폼을 하겠다고 하는 기업들이 한국에서도 늘어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진입 장벽이 어떻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은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뭐 CS 혁신상이라던가 다른 이제 기술력을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계시고 특허도 보유하고 계신데 이제 투자를 안 받고 지속적으로 이 상태로 가다 보면 다른 데서도 이제 개발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관련 문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요. 일단은 저는 개발하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저희들이 8년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한 거는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되게 크기 때문에 고생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게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하나를 개발한다는 거는 현재 뭐 드론을 제어하고 이게 왔다 갔다 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는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제일 큰 거거든요. 그래서 넘어야 할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저희들도 그 하나하나 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가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못 한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자금력이 있으면 단기간에 개발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가 이제 최대 이제 난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얘기하는 서비스단에서 저희들이 뭔가 고버신 형태로 계속 개발하고 공역을 저희들 거로 흡수하는 게, 그래서
최근에 서울시랑 MOU 한 것도 우리가 먼저 할 거야라고. 하늘에서 땅 따먹기를 지금 계속. 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제일 이렇게 표현입니다. 너무 무리하게 세게 치면 안 되니까 못 돌아오니까 예, 이만큼 치고 돌아오시고 이만큼 예. 치고 하고 계시네요. 이제 투자도 받으시고 또 그러니까요. 사업도 가속화하시면 이제 될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높긴 높네요. 지금 매출을 제가 여쭤보진 않았는데 매출 어떻게 되세요? 올해 매출 한 14억 정도. 예. 근데 올해는 아까 35억 그것도 거기에 이제 저희들께 다가 아니라 그 그런 사업 회사들도 중에서. 있고. 예. 알죠. 알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으니까 네. 이제 좀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두 번째 시드 크레센도 시간이었는데 1시간을 훌쩍 넘겨서 좀 즐거운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저는 이제 드론의 새로운 길을 뚫는 하늘에서 땅 따먹기 하고 있는 기업 클로버 네, 하늘에 고속도로를 만든 기업. 외국에도 땅 따먹기 하나? 우리나라 외국에 해야죠. 어쨌든 땅은 많으면 그러니까 네. 아무튼 하늘에 이제 고속도로를 만드는 기업이라는 키워드로 오늘 클로버 대표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앞으로 승승장구하실 것 같고요. 기업 가치가 물론 지금은 이제 높을지언정 좋은 투자자가 또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꼭 좋은 투자 받으시고 성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꼭 한번 저희 클로버의 비즈니스 유심히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전화하십시오. 같습니다.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찾아보시고 직접 엑설레이팅 협회를 연락주시고 네, 저한테 전화 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댓글. 네. 저도 같이 한번 참여할 수 댓글로 있는. 이메일 남겨주시고 아무튼 두 번째 시드 크레센도 시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